오늘은 이제까지 한 마음 챙김을 삶 속에 일상의 삶 속에 정착화시키는 그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마음 챙김은 아까 우리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의 과학이고 하나의 의학이고 우리 삶을 변혁시키는 한 삶의 혁명이기도 하고 그런 이제 대단히 소중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게 정착화시켜 우리 삶 속에 이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도로암이 타불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사실 오늘 이게 더 중요할 수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마음 챙김은 근본적으로는 본디 모습을 찾는 하나의 수행이에요. 본디 모습을 찾는, 얼룩져 있지 않는, 탐욕스럽지도 않고 분노에 차 있지도 않고 어리석지도 않고 있는 그 인간의 본디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큰 수행의 가닥입니다. 이 마음 챙김이란 건 항상 지금 이곳 여기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에 마음을 모으는 겁니다. 어떻게 마음을 모은다? 의도적으로 판단하는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본다. 판단은 건 편견이에요. 편견은 바로 망견이고 그게 바로 선입관이고 그게 아르마리고 그거 빼놓고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본다. 그 훈련이 맘챙김인 거죠. 있는 그대로 여여하게 본다. 진여 참모습으로 본다. 진면목을 본다. 왜곡되지 않는 모습을 본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자가 욕심을 붙여 보고 또 어떤 분노에 차서 보고 또 어리석은 생각을 보고 이렇게 하면 있는 현상은 굉장히 그렇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바라보는 지각자가 자기 감정의 틀을 가지고 보고 생각의 틀을 가지고 보면 있는 그대로 못 본다. 얼룩져가 본다 이 말이죠. 그거를 우리가 없애는 있는 그대로 보는 이 모습 공부입니다. 마음 챙기면 그러니까 앉아서도 하고 누워서도 하고 걸어가면서도 하고 언제 어디서나 하는 거라 그랬어요. 언제 어디서나 수처 작주 입처 개진이라 하는 말이 있죠. 어디에 내가 가 있거나 그것에서 주인공이 되면 바로 모든 게 진리다. 이게 참선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그거나 이거나 수행은 똑같은 거죠. 이건 이제 존 카바치는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wherever you go, there you are 이렇게 했어요. 네가 어디에 가 있거나 그것을 마음챙기 바로 그것이 너다. 본디 모습이다. 이렇게 영어로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나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 수행 시간에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어디에 가 있든 밥을 먹을 때, 또 이를테면 청소할 때, 또는 설거지할 때, 대소변 넣을 때까지. 그게 제일 잘 돼요. 또 계단 하나 올라갈 때까지. 또 쇼핑하러 갔을 때. 이때 마음을 놓치면 쇼핑한다고 왜 되겠어요? 욕심에 따라가 버려요. 그러면 자기 능력 밖에 물건을 사겠죠. 견물생심 가서. 그러면 카드가 부도가 나겠죠. 예?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분수 밖으로 가버려요. 그럼 마음 챙겨 매더라면 내가 필요한 거, 딱 필요한 것만 사요. 예? 소유가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소유가 존재를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불필요한데 지금 못 벗어나가지고 불필요한 걸 사가지고 못 벗어나 쓰레기가 되어놓고 후회하고 또 막 그냥 냉장고 사여놓고 또 불필요한 잔뜩 해가지고 또 버리고 또 사였고 이게 반복하는 우리 삶이란 말이에요. 필요한 것만큼만 소유하고 필요한 것만큼만 갖고 있으면 이 자연에 사는 모든 짐승들은 필요한 것만큼만 가져요. 절대로 불필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보다 더 도에 가까울 수도 있지요. 죄 안 짓고 살고. 우리 인간이라는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이 우주에 대해서 죄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자업자득입니다. 지금 오늘날 기후 온난화 이래서 오는 것들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 탐욕스럽게 저지른 이 재앙이 지금 우리한테 돌아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업자득이죠. 당신이 어떤 생각, 어떤 감정에 사로잡혀 끌려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차림하는 순간, 아, 내가 욕심을 내고 있구나,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 알아차리고 제자리로 돌아오고, 알아차림과 돌아옴, 알아차림과 돌아옴, 계속 반복, 어웨어네스 하고 포커싱, 본대로 돌아오고, 예, 내 마음 딱 어디가 있구나, 욕망에 가 있구나, 욕심에 가 있구나, 분노에 가 있구나, 어리석음에 가 있구나, 알아차리는 순간 돌아오는 거. 이걸 반복하는. 그렇게 되면 이제 회로가 딱 만들어져요. 회로가 만들어져서 일탈을 안 합니다. 앵커링을 딱, 탓을 딱 내리는 거예요. 중심이 잡히는 거예요. 예? 안 흔들리는 거예요. 바깥 자극이라든지 어떤 견물생심하지 않는 거죠. 딱 자기가. 이게 평정심 상태예요. 평정심, 평상심. 이게 바로 도란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 일상생활 속에 사소한 일에도 마음 챙김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자. 예를 이렇게 들었네요. 이제 설거지하기. 여기 보면 일상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마음챙기 활동들이 이빨 닦을 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요. 칫솔질하면 건성을 딴 생각하면서 막 하잖아요. 지금 어디가 칫솔이 어디가 있고 지금 잇몸에가 닿아 있거나 이빨에가 닿아 있거나 좀 아래 이에 가 있거나 윗니에 가 있거나 그때 질감, 그때 그 치약과의 그 입 속에서 마주쳐 가지고 오는 그런 그 향기, 촉감 이런 걸 우리 마음 챙김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빨 하나 닦으면 2, 3분 동안. 예? 딴 생각하고 있으면 이 마음 챙기면 아니죠. 청소하는 거 이걸 밀대를 가지고 지금 하나 구석구석을 보면서 어디에 지금 쓰레기가 있다, 찌꺼기가 있다 이거 하면서 하는 거. 온통 그 청소하는 거기에 마음을 좀 쏟아야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설거지할 때 그 지금 그 어디에 지금 뭐가 있다 하는 거 일일이 봐가면서 하는 거예요. 틀어난 물이 지금 너무 뜨겁다, 너무 차다 또는 이런 거가 느껴가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물은 틀어놓고 뭐 찬물인지 뜨거운 물인지도 모르고 생각은 딴 데가 하고 그 속에는 화가 나 있고 하면 그릇 깨죠. 예? 그릇 깨죠. 그러니까 이 일상 작은 이 생활 속에서 마음 챙김을 해놔요. 이게 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마음 챙김을 공부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일상생활로 돌아가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그냥 펄떡 일어나지 말고 아 내가 깼다 하는 거 알고 몸을 약간 좀 지적해 보고 이게 다 마음 챙김합니다. 서서히 일어나. 그럼 내가 좀 욕구를 봐요. 뭐 화장실 가는 게 좋을까? 아니면 물을 마셔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해 나가는 겁니다. 하루의 생활을 거의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 아주 피곤하지 않고 즐겁고 깨어있고 저 나이 77인데요. 이 3시간 꼼짝 안 하고 앉아서 강의 다 합니다. 물 한 모금도 안 먹고 지금 화장실 하면 안 가고 할 수 있어요. 제가 무슨 특별한 에너지가 있어요. 딴 거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근데 이건 하면 내가 마음을 모든 챙기가 하니까 괴롭지가 않아요. 피곤하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하면 또 내일 또 저녁에 또 2시간 또 하거든. 그동안 갈 데가 없어가지고 여관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책방에도 가봤다가 이게 뭐 친구도 여러분 만나보면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까지 이제 보내는 시간도 이게 참 그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게. 익숙하지가 집이 있으면 집에 가보면 되는데 집도 없지 하니까 이렇게 해도 마음 챙기면 즐거워요. 피곤하지 않고. 피곤하면 이거 어떻게 해요? 하기 싫으면 어떻게 이 일을 해요? 이 마음 챙기면 피곤함 이런 게 정신적인 방전을 안 하거든요. 방전을 안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적게 하죠. 마음 챙김 아까 제가 이 강의 처음 시작할 때 그런 말을 했었는데 그 파브라고 하는 토론토 대학의 교수가 한 연구를 아까 소개를 했잖아요. 마음 챙김 하기 전에 비해서 마음 챙김을 끝나고 나니까 이 내적 수다가 줄어들고 그 생각이 마음 챙김으로 내 활동이 옮겨갔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바뀌는 거지. 이제.
내가 바뀌어야지 생각이 바뀌는 거고 여러분 관습이 바뀌는 겁니다. 뇌를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일거수일투족 모든 행동, 모든 생각, 모든 감정 느끼기, 이거에 감각 느끼기 이러기까지 모두 마음 챙기면 그것이 살아있는 삶, 깨어있는 삶으로 바뀌어간다. 뇌도 바뀐다 그러면. 예. 몸도 바뀐다. 뇌도 바뀐다. 건강한 뇌로, 건강한 몸으로. 그 내분비도 말을 듣고 이제 그러다 면역계도 말을 듣고 신경계도 말을 듣고 제대로 말을 듣는 거예요. 이제. 그게 정상이에요. 자, 요거는 이제 하루 일상생활 전형적인 그 회사원, 우리가 산업사회니까 회사원을 예를 들어서 업무를 이제 하루 동안 어떻게 행동을 해야 마음챙김적인 그 삶이 되느냐. 마침 2017년에 하버드 대학교 그 비즈니스 스쿨,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마인드풀니스라고 하는 하버드 비즈니스에서 이제 그 하나 책자를 냈는데 그걸 보니까 이 업무 중 24시간 업무를 하면서 마음 챙기는 그 가이드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거가 이제 제가 참고를 해가지고 이걸 다듬어 봤는데 회사원을 포함하여 일반인들은 근무 시간 중 50% 정도의 시간을 업무와 관련 없는 이런 공상 이런 데 소모를 하고 있다. 정확하게는 연구가 47%로 돼 있어요. 47%. 그러니까 지금 이 공부를 하면서도 47%는 좀 딴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집에 뭐 애 걱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남편 걱정도 할 수 있을 거고 또 남편 아내 걱정도 할 수 있을 거고 또 업무 처리하는 업무 그 일을 걱정할 수도 있을 거고 또 내일 해야 될 일거리 뭐 어제 지나간 뭐 잘못했는 일거리 이런 것들을 온통 그냥 급습을 해와서 지금 이곳에 here and now 지금 이곳에 말이에요. 그 마음을 챙기지 못하도록 온갖 그냥 막 그냥 급습을 해온단 말이에요. 하버드의 그 연구자가 해보니 온통 어떤 일이든지 그 일에 전념을 해야 되는 사람이 47%의 시간을 딴 생각하고 있더라. 딴 일이가 있더라. 하버드에 한 연구예요. 그것도 제일 집중 잘한다는 사람. 공부 잘한다고 집중 잘한다는 사람들이. 그래 뭐 어떤 90%씩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많아요. 얘기가 해보면 사람 불러 뭐 바로 근거리에서 부르는데도 몰라요. 뭐 잘 부르는 딴 생각 망상이 좀 빠져요. 딴 생각 자기 생각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도 그런 사람 말해봐야 건성으로 듣고 건성을 잊어버리고 마음 챙김이 아니죠 그게. 그 우리의 속성이 그렇다 하는 거. 한 50%는 건성으로 산다. 예, 마음 챙김 안 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부서에서 일하는 리더는 스트레스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차림을 하고 정확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디시션 메이킹을 해야 된다. 더욱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된다. 생각에 집중이 있어야 된다. 리더들일수록 딴 생각하고 스트레스 홍수에 말려다니고 걱정거리에 말려다니고 이러면 이게 무슨 정확한 판단을 해요. 회사를 망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리더일수록 마음 챙김을 하라 하는 식의 이 충고가 그 하버드 허가드라고는 그 양반이 해놓은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서 업무 과제에 주의 집중하는 능력을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 있죠. 이 뭐고 attention economy라고 집중 경제학이라고 그러더라고. 이게 회사의 경영 기술, 기술 능력이나 경영 기술보다 더 못지않게 중요하다. 회사원들이 집중하는 능력, attention economy, 주의 집중을 잘하면 이게 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 능력보다도, 또는 경영 능력보다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티클을 쓰는 사람은 호가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로 최고의 회사가 되려면 마음 챙김을 시켜라.
그래서 이제 구글이라든지 미국의 유명한 큰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니 뭐니 뭐 이런 제가 다 외워도 뭐 하겠네요. 그 인류 회사들이 이 마음 챙김을 막 경쟁적으로 좀 하고 있다는 겁니다. 머리수가 많다 해가지고 좋은 학교 나왔다 해서 일을 잘하는 게 아니다. 이게 주의 경제학, 주의 경제학, attention economy 이 개념이 참 마음에 드는 개념입니다. 그럼 이제 생각해 봅시다. 근무 시작 전에 마음 챙김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루 일과 중에 아침에 기상을 합니다. 기상 직후 누운 채로 2분간 마음 챙김 호흡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마음 챙김 호흡 실습했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코부터 느끼고 나중에 이제 복부 움직임까지 있죠. 이 사람들은 이제 마음 챙김을 그렇게 하는데 나는 이거보다도 또 더 중요한 게 만트라 명상을 하라고 그래요. 만트라 명상을. 이 환자일수록 만트라 명상이 좋습니다. 그 막 불안하고 막 이럴 때는 심신이 이완이 돼야 돼요. 긴장하고 하시면 만트라 명상 좀 많이 하고 뭐 관세음 보살 많이 부르면 좋습니다. 몇천 분 부르고 이렇게 하면 보호해주고요. 만트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만트라는 뜻이 뭐라고요? 만트라는 뜻이 나를 보호해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만트라라는 것은 나를 보호해주는 뜻을 가진 게 만트라예요. 관세음보살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나를 보호해준다 이 말이에요. 자베이 보살이 길잡이다. 따라가면 되잖아요. 이렇게 좋은 만트라를 자기 마음속에 익히고 따라가고 그 의존하고 믿고 그러면 신앙심이 더 굳어지고 신앙심이 있어야지 이게 효과가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남의 종교 비판하고 그런 거 없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신념에 체계대로 충실하면 되는 거지. 비교해가 하고 하는 거는 그건 판단이에요. 그게 판단. 넌 저지멘트 하라고 그랬잖아요.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의 그 가치관을 소중하게 해줘. 내 가치관만 못지않게 소중하게 해줘라. 남의 종교에 대해서도. 그렇게 소중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비교하지 말고. 그 비교는 판단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종교 간 대립도 없고요. 그 명상이 어느 종파에, 어느 종교에 그 한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요. 모두 다 골고루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세계 5대 종교는 모두 만트라가 있고 명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업무 이제 활동에 들어가기 전에 사무실 의자에 앉아가 5분간 마음 챙김 호흡을 합니다. 산란한 마음이 생겼다는 걸 알아차림을 한 후 바로 이 호흡으로 되돌아가서 이제 이 산란한 마음이 가라앉고 제대로 이제 평상심으로 돌아올 때 업무를 시작하라. 5분간 마음 챙김 호흡 후 업무를 시작하자 이 말이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오전 중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 중에 능률이 제일 높은 거예요. 이때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컴퓨터를 켜고 이메일을 검토해야 이메일을 검색하고 검토해야 할 것과 버릴 것을 마음 챙김해 봐야 되죠. 그렇죠? 이메일이 너무 폭탄처럼 날아오기 때문에 이게 버릴 거 버리고 이것도 참 큰 일거리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도 해야 할 업무들이 폭주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할 업무를 챙기고 완결하지 못한 업무, 시급한 업무 이거 하나에 주의를 모아서 완급한 거, 급한 거 또는 좀 미뤄둬도 괜찮을 거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가면서 마음 챙겨하라. 오전은 넘어갔고 오후 근무로 이제 들어가. 이때는 시간적으로 피로감이 쌓이기 시작하게 되고 집중이 어려워지고 산만하게 되죠. 그럴 때마다 가끔 마음챙김 호흡이나 수식관, 간단한 거잖아요. 수식관, 그 다음에 만트라 명상, 뭐 이완 반응을 하죠. 이런 것을 해서 피곤해진 그 마음을
또는 육체를 이제 이완 편안하게 이제 되돌리고 산만한 마음을 낮추고 이렇게 이제 해줘야 될 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퇴근 무렵이 되었습니다. 이 마음 챙겨 마무리 작업을 해야 돼요. 오늘의 마무리 마음 챙겨서 해야 돼요. 그냥 허벅지고 시간이 됐다고 나가버리면 일이 하나도 진전이 안 되고 그냥 망가지는 경우가 많고 꼭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고 하니까 이 마지막 퇴근 직전에 업무 정리를 마음챙겨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퇴근 버스나 전철을 탔을 때 자리에 혹시 앉았을 경우 마음챙김 호흡이나 또는 수식관, 이완 반응 이걸 활용하면 그날의 피로를 다 내려놓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꼭 이게 이제 그 먼 거리 통근을 해야 되시는 분들은 이 시간을 잘 명상으로 마무리해서 피곤을 씻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과학적 연구가 있습니다. 만트라 명상의 경우, 즉 이완 반응의 경우에 20분만 하면 6시간 잠자는 것과 효과가 같다. 이런 연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만은 뭐 하버드 대학에서 한 연구들이니까 크게 거짓말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뭐 뻥을 좀 쳤는지 모르지만은 이 초월 명상을 하면요, 사람이 굉장히 깊은 경지에 빠져요. 들어가요. 초월 명상. 예. 그래서 그 뿅 간 거 아닙니까? 초월 명상. 마하리시 마헤시가 1959년에 미국에 도입을 했거든요. 인도의 요기입니다. 이 힌두의 요기가 과학자예요. 과학자 이 요기가 과학자고 교육자예요. 그러니까 순 구루가 아니에요. 과학자이자 교육자. 마하리시 마헤시라는 사람. 이 사람이 설득력이 있거든요. 그 미국 지성인들이 뿅 간 겁니다. 제일 먼저 간 사람이 비틀스란 말이에요. 비틀스가 이 시대의 명상을 여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비틀스가. Let It Be라는 노래 있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Yesterday. 새로운 세상을 구가하는 겁니다. 그 서양 세계의 명상을 도입 받아준 분은 마헤시라는 인도의 성자이지만은 받아들인 사람은 비틀스예요. 비틀스의 노래를 통해서 세계 표준화. 그러면서 따라한 사람들이 세계적인 명상가들 오늘날 뭐 엘고하니 무슨 스티브 잡스니 뭐 이렇다 할 사람들 그 마이클 조단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명상에 빠지고 그 최고의 기록자가 되고 또 마이클 펠프스 이 친구는 저는 이 얘기 안 했습니까? 그 초등학교 다닐 때 주의 집중 장애 과잉 활동 증후군 했는데 이게 명상을 해가지고 올림픽 금메달 28개 갖다. 이 산만한 힘을 하나를 모으는 힘으로 돌렸어요. 이게 다 처음엔 초기에는 초월 명상 TM이 세상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 TM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게 허버트 벤슨이고 의료에 도입을 했고 그런데 이게 한 3, 40년 만에 이건 퇴장이 돼요. 퇴장되고 뭐가 들어요? 마음챙김. 존 카바트의 시대가 2000년부터 일어나죠. 이거 우리가 꼭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했고요. 이 하루의 일과 중에 호흡 명상하면 좋은 이유, 이건 제가 좀 생각해 본 건데, 짬짬이 마음챙김 호흡이라든지 수식관, 이완 반응을 명상하면 부교감 신경절, 이게 단전에 있다 그랬죠. 단전 부위에, 척추 부위에 있다. 이것이 강화되고 또 미주신경이라는 건 내장, 장기 이런 걸 지배하는 거예요. 소화기라든지 내장이 지배하는 이 베이가스 너브라는 이 미주신경이 적극적으로 자극을 받아가지고 스트레스에 따른 생리적, 심리적 그 반응성을 안정적으로 낮추어주고 그 이완시켜줘서 긴장된 상태를 평화로운 모드로 적색 모드에서 녹색 모드로 바꿔준다.
이렇게 이제 저는 설명을 하거든요. 그 우리가 그 호흡이 좋다 하는 거는 특히 이제 이제 단전호흡 말하자면 심호흡이 좋다는 이유는 바로 부교감 신경절을 자극해주고 미주신경을 자극해줘서 우리가 의지대로 안 되는 이 내장기, 장기들 여기에 안정을 갖다주고 정상적인 상태로 돌려주기 때문에 바로 그 명상의 효과를 심리적, 생리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 옛날 어른들은 경험으로 아는 거지만 오늘은 과학자는 입증을 해서 알게 된 거. 차이는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꼭 그 경험하신 선조들의 그 지혜로움을 오늘의 과학이 입증을 해줬기 때문에 여러분은 믿고 따라가면 우리는 편리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호흡에 마음을 집중하면 생각이나 감정이 과거나 미래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고 지금 현재 이곳에 머물러서 현존감, present being, 내가 이곳에 지금 여기 존재한다. 주인공이다. 말뚝을 딱 박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주인공의 앵커링이라고 그래요. 이걸 닻을 딱 내리는 거예요. 이 존재감을 딱 가지면 안 흔들려요. 닻을 딱 박아놓으면 물결이 안 떠내려가잖아요. 근데 이 닻을 안 내려놓으면 이 바깥에서 오는 이 물결 이거에 의해서 배가 떠내려가요. 몇만 톤도 닻을 안 내리면 떠내려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감이라고 현존하는 내가 이곳에 존재한다는 이 존재감을 계속 우리가 확립을 시켜야지 흔들리지 않고 내가 내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Wherever you go, 네가 어디가 있거나 there you are, 내가 여기 딱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수처작주, 입처계진, 같은 말 아닐까요? 존재의 주인공이 된다. 존재의 주인공을 놓쳤을 순간 우리는 그냥 떠다니는 부초, 부평초. 그게 무슨 생각이 바르며 감정이 바를 것이고 판단이 바를 것이고 그냥 남이 한데 떠다니면서 남이 욕이나 하고 헛이나 뜯고 남이 장에 가니까 똥좀 치고 장에 따라가기는 하고 그냥 아무 식견도 없이 남의 욕을 정부를 욕하니까 대통령을 욕하니까 따라 욕하고 또 뭐 재벌을 욕하니까 재벌을 욕하고 뭘 욕하고 자기가 무슨 그걸 할 만한 그것도 없으면서 주관도 없고 생각도 없고 판단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사는 게 우리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살아가는 군상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Wandering mind. 그게 흔들리는 마음이라고. Wandering mind is unhappy mind. 흔들리는 마음이 곧 불행한 마음입니다. 그게 번뇌라 말이에요. Wandering mind가 번뇌라. 번뇌. 그게 고란 말이에요.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더링한 마인드를 앵커링 마인드로. 앵커가 그 TV에 앵커 그러죠. 앵커. 그게 무슨 뜻인지 압니까? 네? 앵커. 앵커는 닻이라면 닻을 내린다. 예? 그 앵커 뭐 이어서 얘기하다 앵커로 돌아오잖아요. 얘기하다 앵커로. 앵커 전부 그 뭐라 하나 그 주인공이잖아요. 앵커. 그런 앵커. 우리 마음의 앵커. 어디에 가 있든 내가 어디 가 있다는 걸 알면 어디로 돌려라. 예, 어웨어니스하고 바로 포커싱 본질로 돌아오고 present being 현존하는 나로 돌아오고 또 생각이 또 막 딴 데가 노는 거예요. 그 알아차리면 들어가서 들어오고. 그러니 일상 24시간 그렇게 해 가다 보면 드디어 안 갑니다. 밖으로. 여기 존재하는 거예요. 주인공하고 같이 노는 거죠. 그때까지는 수많은 시간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로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렇게 흔들리는 회로를 이제 안 흔들리는 회로로 평정심으로 돌아가도록
그래서 이제 옛날 어른들이 평상심 시도라, 평정심 시도라, 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거 딱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평정심 갖도록 한다는 게 존재의 그 주인공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그 건의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일과 하루 24시간 일과를 하는 중 마음 챙김 7가지 태도, 이거를 이제 복습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앞서 했던 거를 이걸 놓치지 않고 계속 이 태도를 지속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바라밀을 행하라 그러잖아요. 그 육바라밀 행하듯이 칠바라밀을 지금 마음 챙김 7가지 태도를 칠바라밀을 합시다. 바라밀다라고 하는 것은 이상의 언덕에 올라간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도 이상의 세계로, 행복한 세계로, 마음 챙김의 세계로 가기 위해 가지고는 뭐 이 지켜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바라밀. 이게 7가지 바라밀. 첫째, 알만 뭐합니까? 여러분 외우면 아무 소용없어요. 실천 안 하면 안 되겠죠. 이게 한 가지 행동할 때마다 이게 딱 염두에 둬요. 염두에 둔다는 게 염처예요. 염처가 바로 마음 챙김이거든요. 정념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8정도 가운데 정념, 정정이 제일 마지막입니다. 정정을 거기 한 군데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마타예요. 정념은 위파사나거든요. 사념처, 염처, 정념. 자, 어떻게 하나? 판단하지 않는다. 사사건건 판단하는 사람 가만 보세요. 불평불만. 저만 맞다 그러고 난 막 비판을. 특히 정치 비판하는 사람들. 정말 이제 무슨 제사 지낸다 막 싸우고 막 오랜만에 만나서 좋게 지내야 되는데 막 그냥 막 욕을 하고 누구 욕을 하고 정치 욕을 하고 가만히 있어요. 이들은 다 못하다 정 안 되면 한번 가면 꽤 끌려야 돼요. 예. 그렇지만 듣는 필요는 들어줄 문제. 그 어느 정도 한계를 넘어가면 한마디는 하긴 해야 돼요. 그러나 사사건건 그렇게 피곤한 사람 많아요. 자기 불평이에요. 자기 불만. 그래서 그런 태도를 갖지 맙시다. 그러니까 그냥 보고만 바라만 보고 있자. 입으로 방아찌지 말고 잘하는가. 우리가 뽑아줬으면 대통령이 잘하겠지 하고 믿고 한번 보여주자 이게. 정 못할 때 탄핵을 걸든지 사사건건 뭐 하나 잡아 뜯으면 어떻게 잘할 수가 있겠어요. 난 그러니까 정치에 대해서는 좀 그런 좀 관용과 이렇게 넉넉한 수용하는 태도를 가지고 바라보는 그게 우리 정치를 발전시키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가정의 문제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사사건건 아내의 행동을 간섭한다고 봐요. 전부 그다음 불신만 생겨가지고 가정에 불화밖에 안 생겨요. 그걸 보고 자란 아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모델링해 갑니다. 그래서 그냥 바라만 보고 있자. 보고 있으면 재밌어요. 가령 뭐 아내가 행동하는 걸 남편이 이렇게 바라보면 참 순진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저렇게 바보스러울까? 어떻게 보면 저렇게 아주 참 순진할까? 좀 뭐 여러 가지 이제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시비만 걸면 판단만 하고 뭐라 하면 싸움밖에 안 나요. 그러면 이제 나 되게 어리서 앉아보면 자기가 그걸 안다고요. 야단 안 치고 비판 안 하고 보면 내가 잘못했다 하는 걸 알고 돌아온다고. 다 돌아오려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반발 때문에 못 돌아와요. 그래서 지켜보자. 이 가족 문제부터 자기가 그 시범을 해. 그럼 안아주고 두들겨주고 꽤 안아주고 고생했지. 위로해주고. 그럼 공감이 열리는 거예요. 공감이. 사실은 따지기만 하고 뭐 비판만 하고 뭐 했다 그러면 그 감정이 점점 더 멀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MBLE라고 그 MBR이라고 좀
mindful based relationship enhancement. 부부 관계를 그렇게 해서 안아주고 담아주고 이해해주고 non-judgment 해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이렇게 해서 오늘날 부부 갈등을 많이 치유해가는 프로그램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인내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인내심은 인욕바람일 아닙니까? 예, 바라본다 하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고 바라본다. 세 번째, 초심이라는 걸 초심이라는 건 때묻지 않는 생각이에요. 때묻지 않는 생각입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순진한 생각입니까? 깨끗한 생각입니까? 두 번째 가면 조심이 안 생겨요. 나 이미 안다 해가 편견이 이미 개입이 되어버립니다. 초심은 편견을 빼낸 생각이에요. 초심, 순수한 생각, 나이브한, 네이티브한, 이게 가공하지 않는 생각이에요. 이 초심을 견지한다는 거예요. 사람 보면 참 나이가 많이 들어도 순박한 사람 있잖아요. 아이고 초등학교 1학년 같은 생각 한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이 나쁘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 사람도 다 나름대로 판단하고 다 있지만은 꾀를 부린다거나 뭐 이상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거나 내가 많이 아는 사람이다, 내가 뭐 우쭐한 사람이다 이런 게 아닌 순수한 사람,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초발심시 봐요. 그게 초발심이 정각을 이룬단 말이에요. 정각을. 그 어디 나옵니까? 그 법성계. 법성계 뭡니까? 호암경이에요. 아주 앱스트랙트. 가장 소중한 경전이 호암경이라고 보는데 그거에 아주 앱스트랙이에요. 요약. 그게 초발심시 변정각. 얼마나 우리 가슴을 때리는 말입니까? 초발심을 가져보십시오. 그다음에 믿음을 갖는다. 이게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나도 못 믿으면 세상에 뭘 믿겠어요? 왜 남의 말 믿습니까? 남이 뭐 권위자, 뭐 권위자예요. 내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걸 믿어라 이거. 내 생각, 내 태도, 내 믿음. 순수한 그때 믿어라 말이에요. 근데 내 생각이 순수하지 않고 욕심이 가득 있고 미움이 가득 있고 막 어리석음이 가득 있으면 그거 믿으면 안 되겠죠. 예, 그렇죠? 예. 순수한 믿음. 순수한 믿음은 환희심이에요. 어떤 부처님에 대한 믿음, 자기 종교의 어떤 신에 대한 믿음, 자기 믿음 체계에 대한 거. 이건 뭐 안 바뀌죠. 이걸 안 믿는 사람이 뭐 종교가 있고 철학이 있고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이 이렇게 이래 따라가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따라가고 줏대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 지나치게 애쓰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무노 이렇게 말하는데 무위라 그러죠. 이 무위자연이라 그러잖아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 해치지 않는 거. 이게 바로 무위입니다. 이게 non-striving. 지나치게 바동 매달려가 막 그냥 집착을 가지고 막 있는 그런 태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자연스럽게 놓고 바라보는 무소유 이런 거죠. 이게 법정 스님의 수필 무소유를 한번 보십시오. 정말로 감동적인 수필입니다. 그게 그 계기가 너무 달해헌에서 계실 때 지금 봉은사 달해헌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누가 난초를 한 분 줬어요. 그 난초를 줬는데 선물을 받았는데 그 난초가 이 장마철이었어요. 그런데 마침 장마가 개이고 햇빛이 조금 납니다. 그래서 이게 그동안만 눅눅하고 장마 속에 이따가 햇빛을 조금 보이려고 양지 쪽에다가 이 난초를 옮겨 넣어요. 그런데 안팎 입고 스님이 출타를 해요. 출타로 버스를 타고 가다가 뭔가 뭐 마음속에 찜찜한 게 있습니다. 거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이고 난초를 저기 내놓고 왔구나. 그러면서 막 고민하기 시작하는. 저 난초 다 죽는다. 그러면서 생각, 내가 저 난초가 없었더라면 무소유가 나옵니다. 거기서 갖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 고민 걱정 안 할 텐데 소유 때문에 이걸 가지고 그 때문에 거기 애욕에 매달려 가지고
내게 이렇게 고민이 번뇌가 생긴다는. 이 얼마나 소박한 그 법정식의 아름다운 수필이긴 하지만은 나는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산다는 게 불필요한 것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불필요한 것 때문에. 나는 지금 집도 없어요. 내 이름대로 된 집도 없고 아무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가장 행복해요. 그럼 막 100억 갖고 막 싸워 사는 사람들을 보면 참 저 사람 놓으면 그만인 텐데. 그럴 때 나는 연금은 있거든요. 연금이요. 그러면 그거 먹고 살만한데 여기 강의하면 또 용돈도 주는데 그거 얼마나 좋아요. 행복하고 간섭 안 당하고. 진짜요. 내가 거짓부렁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초라합니까? 예? 가난해 보여요. 예? 거지 아니잖아요. KTX 타고 다니고. 아니 부자란 말이에요. 마음에. 그런데 필요한 것만큼 갖자. 필요한 건 반드시 가져야 돼요. 필요한 거는 있어야 돼요. 그게 궁상을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불필요한 것에서 해방이 되자. 불필요한 데서 해방 못 되면 노예가 되어버린다. 쓸데없는 권력, 쓸데없는 재산, 쓸데없는 명예, 쓸데없는 것, 자기가 거기에 걸맞지 않는 거 하면 자기 삶은 아멸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고 관용하고 수용한다. 받아들인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집착을 내려놓는다. 이 7가지 태도가 우리의 삶을 마음챙김의 세계로 인도해 주는 거라고 믿고 마지막 당부를 드린 것입니다. 끝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